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활평TV의 제이입니다. 제가 한 번씩 리뷰 요청을 받는데 전부 다 SUV 리뷰 요청입니다. 하지만 특이한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캐딜락 CT5입니다. 제가 리뷰 요청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저도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던 세단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 큰 변화와 함께 뭔가 생태계 교란종이 될 것 같은 그런 세단입니다. 저도 많이 기다렸고 많이들 기다리셨을 테니까 빨리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캐딜락의 중형 아닌 중간 세단 세그먼트 CT5 첫 모델입니다. 캐딜락은 세단 중심 브랜드에서 아직 100% 탈피하지 못한 브랜드 중에서 하나입니다. 오해 마세요. 캐딜락도 지금 SUV들을 라인업 채우려고 눈썹 날리면서 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브랜드 이미지와 아직 세단이 수입차 주력인 한국 시장의 기이함과 맞물려서 한국에서는 캐딜락 세단의 인기가 좀 더 높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CT5의 리뷰에 요청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미국에서도 제대로 된 리뷰가 안 나온 그런 따끈따끈한 세단입니다. GM의 총파업과 맞물려서 출시가 너무 밀리는 바람에 저도 엄청 기대는 했지만 김이 좀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에요. 올가을에 디자인이 좀 혁신적인 녀석들이 많이 나와서 제 눈이 좀 많이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CT5는 CTS의 후속작입니다. 캐딜락이 실내 공간을 좀 못 뽑는 것으로 유명을 해서 다른 중형 세단들과 경쟁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CTS가. 하지만 BMW 5 시리즈보다 전장이 더 길었었어요. 이번에 캐딜락이 얘기하는 이 CT5의 경쟁 차종은 C 세그먼트들입니다. 전장이 아주 미세하게 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BMW 5 시리즈 전장에 견줄 만한 전장이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이 CT5는 CTS에 비해서 가격이 1000만원 가량 인하가 됐습니다. 캐딜락이 이제 정말 고급 브랜드에서 경쟁력을 늘리려고 가격을 정말 많이 다운시키고 세그먼트까지 하나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은 C 세그먼트 중에서도 몸집이 큰 G70과 볼보의 S60과 정면 충돌하게 될 그런 세그먼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CT5는 럭셔리,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 그리고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럭셔리는 37,000달러로 시작을 하고요, 프리미엄 럭셔리는 47,700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프리미엄 럭셔리와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CT5V 디자인 패키지를 공유하는 그런 트림이거든요. 그 CT5 스포츠는 41,700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가격으로는 독일 고급 브랜드 C 세그먼트와 경쟁을 해도 전혀 경쟁력이 밀리지 않는 그런 가격으로 나오게 됐어요. 이 후륜 기반의 CT5는 직렬 4기통 2.0 트윈 스크롤 터보 엔진이 올라간 녀석입니다. 이번 세대에 완전히 새로운 2.0 터보 엔진이 올라간 거죠. 캐딜락의 신형 SUV들과 다르게 올류 9단 GM 자동 트랜스미션이 올라가지 않고 CT6와 마찬가지로 10단 자동 트랜스미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은 237마력 35.7 토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을 보여줍니다. 이번 캐딜락 2.0 트윈 스크롤 터보 엔진은 열 관리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효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연비가 12km나 나와주는 대단한 스펙을 보여주고 있어요. 파워트레인 스펙은 지난 캐딜락 2.0 터보 엔진들에 비해서 약간 떨어졌습니다. 지난 캐딜락 2.0 터보들이 파워가 엄청 났었는데 터보렉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많은 토크를 한 번에 요구했을 때 좀 아이들 구간이 좀 컸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XT4에서 캐딜락의 새로운 2.0 터보 엔진을 제가 맛을 봤었죠. 굉장히 상큼하고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하지만 좀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CT5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승해서 꼭 보도록 하죠. 세이프티 기능에는 오토 긴급 브레이크가 들어가고요,
있고요. 전방 충돌을 감지했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경고를 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보행자 감지에서 긴급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딜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좌석 알람 기능인데요. 위험을 감지한 방향을 좌석으로 알려줘가지고 좀 더 직관적인 그런 알람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차 보조 기능도 있는데 CT6에서 보여줘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던 슈퍼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핸즈프리로 자동 운행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상당히 높은 단계의 자율운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T5에도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CT5의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자, 이 캐딜락의 중형 아닌 중간 세그먼트 CT5 최초 모델의 앞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도 앞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많이 기다린 모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보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캐딜락이 요즘에 디자인이 미쳐가고 있는데 이 CT5에서 정말 디자인의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특히 CT6부터 완전히 캐딜락이 디자인에 감을 잡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XT6도 상당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됐었죠. 지금 이 CT5는 CTS에서 가지고 있던 각을 좀 많이 솎아냈어요. 그러면서도 날카로움을 전혀 잃지 않고 좀 동글동글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캐딜락 하면은 각 아닙니까? 정말 각이 잡힌 정장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번 CT5에서는 그런 걸 약간 잃었지만 디자인 인자들 곳곳에서 그런 날카로운 부재를 다 메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CTS에서 프론트 패시아까지 떨어지는 그 라인이 엄청 각이 잡혔었죠. 그런데 이 CT5는 옆에서 보면 좀 동그랗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날카로움을 잃을까봐 트렁크가 프론트 그릴까지 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 중간에 라인이 하나 쭉 가있죠. 그래서 그 라인이 엄청나게 앞모습을 날카로움을 많이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이 헤드라이트를 보도록 해요. 헤드라이트 모양이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산만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캐딜락 헤드라이트들이 이 세로 모양, 가로 모양의 라이트가 절묘하게 합쳐진 느낌이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CT5는 그 디자인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 세로 라인을 빼버리면은 XT6의 헤드라이트 같이 가로 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이 앞에 있는 가로 헤드라이트를 가리면은 CTS가 가지고 있었던 세로 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CT6하고 이번에 새로 디자인이 공개된 CT4에서 보면은 이 세로 라인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CT5는 CTS가 전신이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이 세로 라인이 중간에 한번 끊겨 있어요. 이것도 전혀 나쁘진 않지만 CT5, CT4에서 연결 세로 라인이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에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아름다워요. 연속되게 하얀색으로 주간등이 들어오고 아래쪽 부분이 방향지시등으로 바꿨을 때는 노란색으로 색깔이 바뀌면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또 캐딜락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특징 중에서 제가 또 아주 좋아하는 부분은 무광 플라스틱, 좀 싼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을 외관에 하나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CT5도 전면에서 무광 플라스틱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로 인테이크 보면은 아주 값비싸 보이는 유광 플라스틱으로 다 감싸놨습니다. 아가미 같으면서도 아주 악마의 얼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도록 이 에어로 인테이크 부분을 디자인을 다 잘 해놨거든요. 이 프리미엄 럭셔리 트림에서는 유광 플라스틱 에어로 인테이크 부분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웃는 얼굴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살들이 디자인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트림은 좀 이 에어로 인테이크 부분이 다릅니다. CT5V랑 같은 앞범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범퍼 쪽이 완전히 불연속 쪽으로 디자인이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아래쪽에 또 유광 플라스틱으로 공기 저항을 깎아 들어가는 그런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모습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팬더부가 굉장히 많이 돌출을 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보면은 쿠페 같은 탑승석에 비해 가지고 바디가 굉장히 널찍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 부분도 엄청 스포티하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릴을 보도록 해요. 현세대 들어오면서 큰 그릴들이 아주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디자인을 돋보이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캐딜락이 유일하게 그릴을 작게 만들고도 멋있는 그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가 싶어요. 작은 반패 모양의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 포션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릴이 작게 들어가면서 디자인 인자 곳곳이 아주 복잡하게 프론트 패시아를 완성하고 있는데요. 그릴은 핀 모양으로 다 마감이 돼 있어서 차 덩치에 비해서 훨씬 더 커 보이는 로고가 중앙에 인상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캐딜락 로고는 갑 오브 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 안쪽에 디자인들은 현세대기에 비해서 좀 복잡함이라든지 구조물적인 디자인 인자들이 부족해 보이지만 39 LED가 들어가 있어서 예쁘고요. 안에 유광 크롬들과 빗살 무늬가 디자인을 잘 채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주간등 세로 라인 때문에 헤드라이트는 웬만해서 캐딜락에 비비기 어렵죠.
캐딜락의 최초 CT5의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 앞모습에서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꼈었거든요. 하지만 옆모습이 이 CT5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뒷모습이 좀 더 예뻤긴 했어요. 근데 이 옆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가 지금 후륜구동 기반 4륜구동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짧습니다. 새로운 프론트 패시아와 같이 조합이 돼서 상당히 아름다운 휠베이스를 디자인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 C필러입니다. 이게 지금 웬만한 쿠페보다 더 쿠페 같은 세단입니다. 요즘에 쿠페형 세단이 나오곤 하죠. 그런데 이 차량은 쿠페형 세단보다 좀 더 쿠페 같아요. 지금 보면은 B필러에서 C필러를 따라가지고 이 트렁크 끝까지 내려오는 라인이 아주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말리부도 약간 그렇긴 했지만 지금 이 CT5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C필러가 끝이 트렁크 절반을 더 이상 잡아먹을 정도로 끝까지 빠져나와 있거든요. 쿠페형 세단들은 플랫폼이 크다가 보니까 트렁크를 뒤로 많이 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 좀 비정상적이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 CT5는 이 트렁크 부분도 잘록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쿠페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말리부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C필러의 굵기입니다. 루프 라인을 따라갔고 일정한 두께로 끝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끝부분이 얇게 뽑아져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세단들은 이 C필러가 점점 굵어지면서 윈도우 트림과 바디 라인하고 상당히 많은 이질감을 주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이 CT5는 그렇지 않습니다. 루프만 살짝 이렇게 올려놓은 스포츠카 같이 그렇게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으로 봤었어요. 이 윈도우 트림 끝쪽에 나이프처럼 뽑아냈는데, 근데 이거 캐딜락이잖아요. 이 나이프 모양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 좀 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혀 과하지도 않고요. 이 라인이 오히려 C필러를 좀 더 예쁘게 뽑아주기도 하고 디자인적으로 날카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독일차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날카로운 옆 라인인데요, 이 CT5도 이 옆구리 라인이 하나의 라인으로 쑥 훑고 지나가거든요. 손이 베겠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날카롭게 뽑아냈습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앞바퀴 뒷바퀴 팬더들이 엄청나게 굵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단 중에서 이만큼 많이 돌출돼서 나온 차량은 아마 이 CT5가 유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쿠페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문이 4개네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옆 라인을 잘 뽑아냈습니다. 이 C필러 쪽으로 내려오는 라인이 트렁크 끝까지 뽑아져서 나오는데, 이 스포일러 느낌이 나오는 그 이마박이 스키 점프대처럼 쫙 올라오거든요. 어떻게 이런 라인을 뽑아낼 생각을 했는지 독일차보다 훨씬 아름답게 이 C필러에서 테일게이트까지 뽑아져 나오는 라인을 잘 만들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이 기역자 테일라이트를 좀 더 파줬으면 좋겠다 사진을 보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테일라이트 포션이 너무 잘 잡혀 있어 갖고 이 부분도 전혀 제가 호평을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고요. GMC랑 캐딜락이 도어 핸들 디자인을 상당히 잘하거든요. 도어 핸들이 지나치게 좀 크게 디자인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디자인 자체가 바디 컬러 페인트하고 크롬 마감이 절묘하게 잘 섞여져서 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디자인은 뭐냐면은 이 도어 핸들을 먹고 들어가는 이 함몰부인데요, 도어를 너무 많이 파먹고 도어 핸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CT5의 특이한 디자인인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 사이드 미러예요. 너무 멋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날카롭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디자인만 봐서는 저기에 손이 베겠다 할 정도로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 작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운전을 해봤었는데 좀 심하다고 할 정도로 사이드미러가 작아서 우리나라처럼 도로에서 많은 변수를 감지해야 되는 교통 상황에서는 조금 부족한 사이즈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휠 사이 바디 부분 아래쪽에 움푹 패여놨습니다. 굴곡은 보여줬지만 캐딜락의 다른 SUV 라인들처럼 저기 크롬 라인을 주공 모양으로 좀 줬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옆모습인데, 그래서 옆모습은 세단 역사상 정말 역대급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미국차 고급 브랜드들이 휠 디자인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링컨도 캐딜락도 요즘에 아주 날카롭게 잘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CT5의 휠은 이게 기본 휠이거든요. 기본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머시닝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라인들이라든지 굴곡들이 아주 잘 맞춰져 있지만은 톤 배분이 없어요. 그 부분 때문에 약간 강렬함을 약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 10스포크 휠이 뭐 스포크도 많고 얇게 잘 뽑아져 있어서 클래식하면서도 날카롭고
날카로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스포츠 모델에는 브렘보 브레이크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8인치 휠이 기본이지만 19인치까지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캐딜락의 대부분의 차량들은 어댑티브 댐퍼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0.002초마다 이 노면을 감지해서 이 댐퍼 개수를 맞춰준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CT5도 굉장할 거라고 또 예상이 되네요. 자, 이 캐딜락 최초의 CT5의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앞모습도 최고, 옆모습도 최고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뒷모습도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또 웬만한 쿠페형 세단보다 훨씬 더 쿠페형처럼 나왔는데요. 지금 B필러에서 C필러를 따라서 이 테일게이트 끝까지 쫓아 나오는 이 라인이 두툼하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툼함이 트렁크 테일게이트를 상당히 높게 솟아 올라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되면서 옆모습에서 봤을 때 기역자로 보이던 이 테일 라이트와 이 트렁크와 굉장히 큰 턱이 있습니다. 이 턱이 어깨 제가 빵빵한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깨도 커 보이게 하고 스포츠카 뒷모습처럼 만들어 놨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차량이 그냥 원래 중형이라고 주장했던 그 플랫폼을 가진 이 세단이라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도록 스포티하게 스포츠카처럼 디자인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CTS에서 보여줬었던 이 각 잡힌 정장 같은 느낌은 좀 떨어졌습니다. 좀 더 스포티함에 집중하고 세그먼트를 낮추는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스포츠 컴팩트 세그먼트들과 정면 승부하게 그렇게 디자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테일 라이트가 CT6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근데 CT6보다 더 마음에 드는 거는 포션을 엄청 줄여놨습니다. 이 CT5 오면서 포션을 아주 작게 만들고 옛날 스포츠카 느낌이 많이 나도록 테일라이트가 포션이 잘 잡혀있는 것 같아요. 이 테일라이트 안쪽에서도 아래쪽까지 떨어지는 주간등, 브레이크 등이 있거든요. 상당히 아름답고요. 이 가로로도 지나가는 요 라이트 부부가 있습니다. 그 사이 안쪽에 보면은 5개의 전구로 된 방향지시등 라이트가 있어요. 그 부분도 상당히 아름답게 부어져 나와 있고요. 또 아까 옆모습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스포일러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이 테일 게이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높게 올려 놓으면서 스키 점프대처럼 이 스포일러가 싹 올라오고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아름답습니다. 따로 스포일러를 올려놓지 않았지만서도 입체감을 주는 그런 테일게이트 스포일러인데요. 원래 제가 지난 세대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테일게이트 위쪽에 브레이크 등이 건담 뿔처럼 올라가 있는 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요번에 그거를 없애면서 제가 화내려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디 라인으로만 입체감을 주는 거면은 저는 그 캐딜락의 결정에 100% 동의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CT5V에 들어가는 카본 스포일러가 또 옵션으로 저희가 붙일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것까지 붙이면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 크롬 라인들은 캐딜락의 또 시그니처지 않습니까? 아주 잘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에 뒷범퍼를 보면은 아주 입체적으로 굴곡이 구조물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무광 플라스틱을 거의 안 썼다고 했는데 뒤쪽 범퍼 아래쪽에는 무광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잘 뽑아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광 플라스틱과 유광 범퍼 페인트 라인이 레이어처럼 나와 있는데 아주 복잡하게 내려와 있고 이 라인이 뒷바퀴 휠까지 닿도록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무광 플라스틱으로 바디가 있고 페인트 바디가 녹아서 덮어진 것 같은 그런 또 아름다운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로 디퓨저 들어가는 부분에는 아무런 디자인 인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듀얼 배기구가 아주 커다란 커버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디자인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아주 정돈이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트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이 트렁크 입구가 상당히 좁습니다. 좀 좁아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봤을 때는 ATS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그 정도의 크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여행 가방을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 여행 가방을 넣었는데 우려했던 것처럼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트렁크 안쪽에 이 바디 라인들이 트렁크 안쪽으로 많이 밀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좁습니다. 어떻게 보면 ATS보다 더 좁아 보일 정도로 양쪽을 많이 조여놨거든요. 아마 ATS보다 더 작아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중형 세단 전장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 트렁크가 이렇게 작다면 실내 공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오른쪽에 보면 포켓을 하나 놔뒀는데 그 부분은 약간 공간을 확장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캐딜락이 이 트렁크 아래쪽 플로어를 열 수 있도록 손잡이를 디자인 굉장히 잘 해놓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은 그 손잡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아래쪽을 열어보면은 공간이 거의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장을 보고 어느 정도의 장은 넣을 수 있도록 굴러다닐 만한 물건들은 충분히 들어가고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렁크 부분은 약간 실망스럽지만 좀 실내를 기대해보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